자, 이 보충 자료는 그 스태틱 플루이드를 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추가로 마련한 자료입니다. 그 연력학 책에서 사실 기체, 특히 아이디얼 기체, 이상 기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상황, 그거에 대한 역학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있죠. 근데 그때 가정이 모두 이제 스태틱 플루이드, 그러니까 이상 기체도 이제 기체니까 플루이드의 종류 중에 하나이고, 정지된 유체 혹은 플루이드를 가정한 상황에서 이상 기체의 연력학적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멘스키 책에서는 하이드로스태틱 시스템 뭐 이렇게 예시로 들거든요. 굳이 사실 하이드로라는 말은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그 스태틱 시스템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책에서는 아이디얼 가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지 유체라는 말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유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티브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이펙티브하게 포스가 작용해서 무브먼트가 파생이 된다면 이렇게 포스가 생겨야 되는데, 포스가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포텐셜 혹은 포스의 공간적인 분포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령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 P1, P2, P3, P4가 모두 같으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모든 공간에서 작용하는 노멀 스트레스인 프레셔가 균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등방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아이소트로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공간적으로 프레셔의 분포가 없는 거죠. 이거를 수학적으로는 그레디언트 오퍼를 써서 표현하는데 없단 뜻이죠. 없으니까 그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이 오브젝트의 실질적인 포스가 작용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분포가 생겨서 공간적인 분포가 생겨가지고 프레셔 그레디언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생기면 오브젝티브의 어떤 방향이든 이펙티브한 방향으로 포스가 작용하게 되고 이제 무브먼트 움직임이 파생이 되죠. 스태틱 플루이드는 우리 1장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러한 이펙티브한 포스가 없는 상태예요. 말 그대로 이제 정지된 유체입니다. 물론 우리가 1장에서는 사실 완전히 정지된 유체는 아니었고, 이렇게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좌우, 그러니까 x, y 방향으로는 없었지만 중력 방향으로 있는 상황을 가정했죠. 사실 지구에 있는 한, 우리가 지구에 있는 한 중력 방향으로의 당연히 프레셔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프레셔는 0이 아니라 0이 아니라 요 값을 가졌죠. 예, 중력 방향으로는 우리가 힘을 받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PV는 NRT라는 스테이트 오브 이케이션이 어떻게 대입이 돼서 아이소서멀과 아이센트로픽 프로세스가 기술이 되는지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 지멘스키 책에서 하이드로스태틱 시스템은 이조차도 없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공간적으로 아예 없는 아이소트로픽한 상황을 의미를 하고, 이게 이상 기체를 매크로스코픽하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연력학 시스템에서 매크로스코픽하게 기술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가령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고, 여기 아이디얼 가스에 PV, T 릴레이션이 관계식이 있을 수 있겠죠. 주어진 T가 있을 때 PV 관계를 갖는, 이때 가스는 완전히 스태틱 플루이드를 가정하고 이때 스태틱 플루이드는 아예 그레디언트 P가 0이기 때문에 중력조차 고려를 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왜 매크로스코픽하게 중요하게 고려가 되냐면,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의 프레셔는 위치에 상관없이 다 똑같음을 의미하거든요.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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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위치나 상관없이. 그럼 여기서의 모든 P는 PN 해서 공간적으로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P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파생되는 V 릴레이션 T가 주어졌을 때 V도 마찬가지로 다 같다. 그래서 이 매크로스코픽하게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요 안에서는 균일하게 어떤 공간적인 분포 없이 마이크로스코픽한 어떤 고려 없이 매크로스코픽한 고려가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유체의 등방성, 하이드로스태틱 시스템 유체의 등방성이거든요. 요 등방성을 입증하는 게 이제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요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멘스키 책에서는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안 하는데, 다른 연력학 책에서는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스태틱 플루이드의 연력학적 이용 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조금 더 해볼게요. 스태틱 플루이드 말 그대로 정지된 유체였고, 방금 전에 개념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공간적으로 아예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방성이다. 아이소트로픽, 어느 위치에서나 프레셔가 모두 같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운 shear 스트레스는 0이고요. shear 스트레스는 우리가 영스 모듈러스 배울 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shear 스트레스가 그냥 제로인 상태이고, 그럼 노멀 스트레스는 어떨까요? 노멀 스트레스는 프레셔라고 했죠. 프레셔는 0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어 스트레스는 타우로 쓰고 노멀 스트레스는 시그마로 쓰는데, 시그마 밑에 서브스크립트에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이거는 뭐 그냥 규칙이에요. 힘의 방향을 먼저 쓸 수도 있고, 힘을 작용하는 면의 방향을 뒤에 쓸 수도 있고, 이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힘이 작용하는 면의 방향, 여기는 작용하는 힘의 방향, 이렇게 써요. 두 가지 방향성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할 때, 힘이 작용하는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면 노멀이 되고, 이거에서 벗어나면은 다 쉐어가 되죠. 그러면은 힘의 크기는 두 개가 같다고 하더라도 면의 기준으로 해서 작용하는 방향이, 혹은 힘이 작용하는 면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변형되는 정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면의 방향과 힘의 방향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노멀은 이제 우리가 뭐 코디네이트를 여기 이런 식으로 y로 한다고 하면, 노멀 면의 방향 G방향, 그 다음에 힘의 방향도 G방향이니까 요 두 개가 같은 방향일 때는 노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쉐어 스트레스는 요 두 개, 요 서브스크립트 방향이 다르면은 이제 쉐어가 되고, 그러면 가령 뭐 이렇게 다를 때죠. 근데 만약에 서브스크립트가 같을 때는 노멀이 되고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스태틱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 쉐어 스트레스는 없지만 노멀 스트레스는 이렇게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이렇게 우리가 요런 코디네이트이 아니라, 혹은 요런 정육면체가 아니라 뭐 임의의 모양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임의의 면의 방향, 힘이 작용하는 면의 방향, 힘의 방향을 그냥 이렇게 NN으로 쓰면 이 모두가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지 유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지 유체의 특성입니다. 하이드로스태틱 시스템의 특징, 즉 등방성을 갖고 있다. 아이소트로픽하다. 이거 아이소트로픽한 거의 정량적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프레셔가 어느 위치에서나 다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스코픽하게 고려하고 있는 시스템 내에서의 프레셔는 모두 다 어느 위치에서나
같다에 기반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파스칼의 원리라고 합니다.